읽어주는 동화책 우렁이 각시. 옛날 어느 곳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밭을 갈다가 혼잣말로 신세 타령을 했죠. 이 밭을 갈아서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같이 먹고 살지? 그러자 어디선지 예쁜 여자의 목소리가 나와 같이 먹고 살죠 라고 대답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났으니 참 이상한 일이죠. 젊은이는 다시 한번 말해 보았어요. 이 밭을 갈아서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같이 먹고 살지? 나와 같이 먹고 살죠. 아까와 똑같은 여자의 소리가 나는데 역시 사람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젊은이는 사방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우렁이 한 마리밖에 보이지 않았죠. 지금 내 말에 대답을 한 게 누구란 말이야? 하고 중얼거리니까 우렁이가 저예요. 저를 데려다 물독 속에 넣어두시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는 그 우렁이를 가져가서 물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죠. 이튿날 아침 젊은이가 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나가보니 누가 차려놓았는지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맛난 반찬으로 밥상이 차려져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한 이불까지 늘 준비되어 있었죠. 젊은이는 하도 이상해서 밖에 나가는 척하고는 숨어서 집안을 살펴보고 있으려니 물독 속에서 우렁이가 기어 나오더니 예쁜 색시가 되어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와 바느질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자 저녁밥을 지어놓고는 다시 우렁이가 되어 물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어리둥절하여 보고만 있던 젊은이는 이튿날 다시 숨어 있다가 와락 달려가 그 예쁜 색시를 붙잡았어요. 색시는 깜짝 놀라며 저를 놓아주세요. 때가 올 때까지는 저를 놓아주셔야 돼요. 하고 애걸을 했지만 젊은이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후 이 예쁜 색시는 젊은이의 아내가 되어 즐겁게 지냈죠. 하루는 임금이 사냥을 하러 이 동네에 나왔다가 젊은이 아내를 보게 되었어요. 그 예쁜 모습에 그만 욕심이 난 임금은 그 색시를 불러 너의 남편을 데리고 나오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너는 나와 이 산과 저 산에 나무 베기 내기를 하자. 네가 이기면 나라의 재산 반을 너에게 줄 것이오. 내가 이기면 네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노라.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걱정과 근심에 병이 날 지경이었죠. 임금은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있으니 산에 나무를 베는 일도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 젊은이는 혼자서 저 큰 산의 나무를 다 베어야 하니 아무래도 질 것이 뻔했어요. 그러나 예쁜 아내는 걱정하는 빛도 없이 편지를 써서 가락지에 메어주면서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물속에 빠뜨려 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버님께서 조롱박을 하나 주실 테니 그걸 가지고 오시면 임금님과 경쟁을 해도 이길 수가 있답니다. 젊은이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바닷가에 가서 그 가락지를 물속에 떨어뜨리니 과연 바닷물이 갈라져 길이 생기고 그 길로 들어가니 화려한 용궁이 있었어요. 용궁에서는 용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젊은이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말했죠. 내 딸을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살거라. 라며 조롱박 하나를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조롱박을 소중하게 안고 물속 길을 걸어 육지에 나와 집으로 돌아왔죠. 이윽고
임금과 젊은이의 나무 베기 내기가 시작되었어요. 임금은 수백 명의 군사와 백성들까지 데려다 산에 나무를 치기 시작했죠. 젊은이는 혼자 조롱박 하나만 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임금의 산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를 찢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딱하다는 듯이 젊은이를 바라보기도 했죠. 젊은이는 조롱박의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 박 속에서 작은 이들이 손에 도끼를 들고 끝없이 줄을 지어 쏟아져 나왔어요. 도끼를 가진 작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었어요. 그 작은 이들은 모두 재빠르게 나무를 베어놓고는 도로 조롱박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임금 편에서는 힘센 병정들이 땀을 흘리면서 나무를 찢고 있었지만 산에 나무를 다 베려면 아직도 멀어 결국 젊은이한테 지고 말았죠. 임금은 경쟁해진 것이 분해서 이번에는 말을 타고 강을 건너가는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임금은 말 달리기를 아주 잘했어요. 젊은이는 또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예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다시 편지를 써서 가락지에 메어주자 남편은 지난번처럼 용왕에게 찾아갔어요. 용왕은 야윈 작은 말 한 피를 내주었죠. 젊은이는 몹시 실망을 했어요. 이런 야윈 말을 타고서 어떻게 임금과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가 있나 하여 걱정하고 있었죠. 이윽고 말을 타고 강 건너기를 할 날이 되었어요. 임금은 천리마라는 힘세고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나왔어요. 그러나 젊은이는 야위고 자그마한 말을 타고 나오자 구경 나온 사람들까지 모두 젊은이를 가엾게 생각했어요. 시작의 신호가 울렸죠. 임금과 젊은이는 일제히 달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임금의 말이 강을 반도 건너기 전에 젊은이는 벌써 강을 건너 저편 언덕에 올라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임금은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는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임금은 나라 안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배를 타고 나타났죠. 젊은이는 역시 용왕에게서 얻은 조그만 배를 타고 나왔어요. 임금의 배에 비하면 젊은이의 배는 마치 조그마한 나뭇잎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바다를 달리기 시작하자 임금의 배를 뒤에 두고 그 작은 배는 쏜살같이 달려서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죠. 그런데 뒤에 떨어진 임금이 바다를 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하늘에 먹장 같은 구름이 몰려들더니 사나운 비바람이 치기 시작했어요. 금세 바닷물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번갯불은 무섭게 번쩍였죠. 임금의 배는 어느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갔는지 바다 위에서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임금은 용왕의 노여움을 사 물속에 빠져 죽게 된 거죠. 사람들은 사라진 임금 대신에 젊은이를 임금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음씨 나쁜 임금이 빼앗아 가려고 한 우렁이 각시는 왕비가 되었죠. 젊은이는 임금이 되자 나라를 잘 다스려서 훌륭한 임금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